안녕하세요. 엄마는 공인중개사의 최윤선입니다. 벌써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했어요. 6월, 오늘이 7일이니까 6월 달이면은 6월 한 20일 정도 되면 장마가 시작되죠. 저는 한 6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김치를 넉넉히 담가 놓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나면 배추값이 상당히 올라요. 그래가지고 김치 가격도 많이 뛰니까 배추 가격 오르기 전에 김치를 넉넉히 담가놔서 6월달, 7월달 이때에 준비를 미리 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고 나서 없던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던 일들이 요새 이제 새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할까요? 부동산에서도 그런 변화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없던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전혀 없던 현상 중에 새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단독 가구죠. 나 홀로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슬픈 현실이긴 한데, 과거에는 정말 없었던 일이에요. 한 5년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었는데 요새 이제 들어와서 그런 일이 심심찮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과거에는 같은 집에서 살고 또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가게 되면 분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부모님을 모셔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들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요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75세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집을 얻으러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집을 얻거나 이런 일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에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집을 혼자서는 구하러 오시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제 자손들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자손들이 이제 아들이나 딸들하고 같이 오게 되는데, 혼자 사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사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신 그 당사자도 나이가 꽤 있으신데,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면 상당히 연로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죠. 아니,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7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80세 이상인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어떻게 혼자 사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봐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집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거주하실 부모님하고 같이 오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님은 다음에 오신다, 아버님은 다음에 오실 거니까 오늘은 집을 자기네가 보고 부모님이 사시기에 적당한지 아닌지 일단 파악을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도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 집을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계약하실 때는 꼭 어머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만나서 어머니가 사시기에 적당한 집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약 전이라도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그 어머님들이 대개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다 하실지라도 다리도 불편하시고 거동도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집을 얻어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조금 문제는 다른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에는 3층까지 뿐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한 집 빼고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제 1층이나 최소한도 2층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을 이제 골라드리려고 하죠. 각자 사정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과거를 더듬어 보면 과거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죠. 5년 전만 해도 한 건도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 5년 전부터는 아주 간간히 이런 일들이 있다가 요새는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저도 남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노후가 되면 저렇게 자식들이 투룸을 얻어준다 그래서 나 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 뵈면 어머니들은 되게 씩씩하세요. 아버님도 그렇고. 내가 이래 봬도 나이는 많아도 정말 그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 걱정 말고 집을 계약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약 전에 그 연로하신 분들을 만나 뵙고 정말 건강하신가, 문제는 없으실까, 자녀분들은 근처에 사시면서 자주 돌볼 수 있을까, 또 주인분들은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어서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주인분들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봅니다. 그런데 형편이 극히 나빠서 그 투룸이나 원룸을 얻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유복하게 단란하게 이렇게 사셨다가 자식들한테 이제 재산을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나눠주게 되고, 나는 이제 나이 많아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 앞으로는 그냥 투룸 하나 정도 있으면 나는 여기서 살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한 선택인 것 같지는 않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면 그 경우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복하시고 차림새도 상당히 과거에 풍족하게 사셨던 분일 것 같은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다가 내가 조그만 집이라도 있었으면 그 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이라는 거를 통해서 또 국가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세금 조금 낸 거 말고는 사회에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하면서 세금 내는 거 같은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 품위를 지키고 그러면서 살다가 자식들에게 일부 물려주고, 또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좀 환원도 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나의 품위도 높이고 이러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을
외지에 당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 투룸이나 원룸을 얻어들이고 어쩌다 와서 보는 이런 쇠퇴가 좀 슬프기도 하고 뭔가 해결책이 사회적으로도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바뀐 그 풍속도에 대해서 새로이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오늘 얘기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좀 서글프기도 하죠. 저는 힘이 닿는 대로 그분들을 이렇게 챙겨 드리려고 제가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분들을 챙겨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워낙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투룸이나 원룸을 얻으시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